스퉁라이트 4강입니다. 이제 주제 제목 보면요. A company's competitiveness comes from its ability to transform data, information, and knowledge.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데이터하고 information, 그 다음에 knowledge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기는 하죠. 그럼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세기입니다. 21세기는 정보와 지식의 시대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심 소재는 정보와 지식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is는 단정적 표현이라 그랬어요. 그럼 단정적 표현이라는 것은 주제에 가깝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죠. 첫 번째 문장에 비동사가 나오면. 자, 그러면요. 이게 중요한 자원으로서 이제 지식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같은 문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보와 지식의 시대라고 그랬으니까 정보와 지식이 막 널려 있겠네요. 근데 이제 기업들한테 경쟁 우위를 가져다 주는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조직은요. 데이터에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하고 지식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게 되겠네요. and 나왔으니까 지식과 정보는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정보와 지식은 계속 한 세트로 붙어 다닐 겁니다. 여기에선.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이 1번과 2번 문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3번에서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저장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라는 건 뭐죠? 다양한 것으로부터 이제 매일 모이게 돼요. 그럼 정보는요?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정보라는 거, 데이터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지식과 정보에 관련된 내용 나온 거잖아요. 그럼 얘가 있어야 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데이터는 1번입니다. 매일 모여요. 그럼 정보는 추출이 돼요. 습득이 되는 겁니다. 1번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맞지? 그리고 이 획득된 정보는 뭐로 변환이 돼요? 지식으로 변환이 돼요. 선생님, 한 세트라 그랬잖아요. 그러게, 이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계속 같이 말해놓고 5번 문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정보라는 것은 지식으로 변환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데이터로부터 얻어낸 거거든요. 이 정보라는 것은. 근데 이것을 또 한 번 가공하면 지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사용된다고 한 거니까요. 이해됐니?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지식으로 바뀐다는 거고요. 대체로 충분한 데이터를 갖지 못하는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데이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데이터가. 각 부서들로부터 걷어들인 데이터가 너무 많아. 그럼 이것이 얼마나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 것이냐라는 것은 거기에서 추출해낸 정보를 가지고 리파인 해갖고 정제해서 난리지로 바꾸느냐, 그리고 그걸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럼 이때 문제는요, 이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지만이 나왔다고 이 내용이 바뀐다? 안 바뀐다. 오히려 추가 진술에 가깝다. 글의 흐름이 이렇게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여기에서 중심 소재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그랬단 말이죠. 중심 소재는 바뀌지 않아요. 지식, 정보, 데이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조직들이 뭐예요?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데 이게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실은요, 많은 조직들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지금 여기도 문제라고 얘기를 한 건 똑같은 문장인 거잖아요. 어떻게 변환시킬래? 로우 데이터를. 정보로. 그리고 결국에는 지식으로. 그러면 데이터는 정보로, 정보는
knowledge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객의 행동과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요지 문장으로 보는 거고, 얘를 주제 문장으로 봐도 되고. 선생님 얘를 주제로 보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고르게 되는 그 내용들은 뭐가 나와 있어야 돼요? 지식, 정보, 데이터. 데이터는 정보로, 정보는 지식으로. 이 3단계만 잘 기억해 주면 내용이 달라질 건 없다는 거죠. 문장 삽입이 예로 찍어드리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런 지시어들은 왜 무시할까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5번 문장도 저는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어휘 문제도 기억해야 되잖아요. 어휘 문제는 가치 판단의 영역입니다. 가치 판단의 영역이에요. 그러니 동사와 형용사들의 보통은 들어가게 돼요.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줘요. 이 모든 지식을 얻으려면 얘네들이 의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 뭐예요? 얘네들은 추출이 돼야 돼요. 학습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변환이 돼야 돼요. 이해됐니? 이미 얘네들은 풍부해요. 근데 얘네들은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보와 지식이 없다는 거죠. 이해됐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변환시킬 것이냐?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사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문법 내용은 따로 나누진 않는 겁니다. 분석제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줘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죠. 빈칸 문장으로 나오는 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빈칸 문장으로 나오는 것. 빈칸은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주제와.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하니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선생님 그러면은 얘는 어떤가요? 뭐 나쁘지 않죠? 근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변환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단지 이 말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은 얘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이 되어 있어야만 얘네들이 경쟁 우위를 갖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이런 애들을 갖다가 빈칸으로 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얘를 갖다가 빈칸으로 넣지 않고 딴 걸 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을 내지는 않겠지. 그냥 예시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거나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곳에다가 빈칸을 뚫어놓은 거예요. 그럼 너희들 보고 그냥 외워라라는 거예요. 외워라. 외워. 못 외웠어? 그럼 틀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휘 문제라는 것은 가치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동사나 형용사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면 명사까지 오케이. 근데 빈칸 문장 같은 경우는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주제 문장이어야 한다는 거죠. 연결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결사가 정말 너희들한테는 큰 의미를 주니?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뭐 내용이 되게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이해가 된 거 맞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서술형을 쓴다고 해보죠. 서술형을. 그럼 지금 이 문장을 갖다가 이제 서술형 문장으로 쓸 거예요. 그럼 이러한 사실은 조직들이 직면한다. 조직들이 직면한다가 연결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얘가 1번인 거고 얘가 2번이겠네요.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이겠네요. 이렇게 된 거죠. 조직들이 직면하게 된다 그랬어요. 되는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얘를 꾸며줄 겁니다. 그럼 조직들이 되는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주어 동사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뭐예요?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그냥 pp만 나와 있는 구문이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원문을 알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 문제를 풀 때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세요 라는 조건이 나왔다 칩시다. 그럼 당연히 이 두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건에 to 부정사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to be faced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특이점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내가 문장을 쓸 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적어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장 구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미가공 데이터를 어떻게 정보로, 궁극적으로 어떻게 지식으로 변환할 것인가이며, 어떻게 변환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지식으로 변환시킬 것이냐. 얘를 갖다가 이제 주어 자리로 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가 1번이고 제공한다가 2번인 거죠. 그럼 이 1번 안에서 변환할 것이다가 동사가 또 있잖아요. 누가? 주어가 없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주어가 없는 내용이니 여러분들은 구를 떠올렸어야 한다고 선생님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예측하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능력이 3번이었는데 예측하는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니은이 들어갔으니까 능력은 possibility, ability, capability 뭐 이런 단어들을 떠올린다고 하면 illity로 끝나는 단어들은 보통 뒤에서 투부정사가 꾸며준다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서술형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은 저스틴 해분 잘 하라고 한 거예요. 해분강을 고민해야 한다니까. 그냥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기억도 안 나고 애들 다 외우지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경쟁력을 갖춰줄 수만 있다면 서술형 문제가 얼마나 쉬워지겠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에 서술형 특강도 하고 그랬던 거죠. 이는 올바르게 활용이 되면 이제는 부사구, 부사절 정도는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예측하는은 프레딕트 나왔으니까 고객의 행동과 비즈니스 동향을 이라고 했으니까 예측하다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럼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1번, 2번, 3번 꾸며줘? 1번, 2번, 3번 뭐 부사구 그 다음에 부사절 얘 꾸며줘. 그럼 또 1번, 2번, 3번 계속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정말 1부터 15 이렇게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됐지? 그래서 선생님 저는 뭐 너무 어려운데요?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도 이 정도로는 이제 우리가 고민은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고 불렀던 것,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스터를 썼기 때문에. 그게 점점점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 다국적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심 소재는 뭐예요? 세계적인 기업. 그러면 기업들 사이에서 이제 국적 확인으로 통하는 것이 뭐에 달려 있냐? 역사. 그리고 회사의 본부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해픈 투부정사는 우연히 뭐뭐 하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본부가 우연히 어디에 있었길래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후자, 얘가 후자인 거겠죠? 점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제도. 요즘에 트럼프 말 많잖아요. 과세제도. 경제적 기능성보다는 현지의 과세제도에 더 많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금 많이 뜯어가거든요.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럼 봐봐. 벗이 나오면 뭐라 그랬지? 컴마라 그랬어. 그럼 얘가 뭐야? 한 문장이야. 여기서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벗이 나왔다고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 추가 진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봐봐.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잖아. 추가 진술이잖아. 지금까지 뭐 나왔어? 어디에 있느냐? 역사는 뭐냐? 라고 했는데 어디에 있느냐는 이제 과세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소동이라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이 버뮤다로 움직이는 거죠. 세금 낮추려고. 그건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를 갖다가 보기로 주고 A, B, C 이렇게 봐도 되고 얘를 갖다가 보기 문장으로 주고 A, B, C로 봐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아까 동사랑 뭐 형용사 이런 것들의 어휘 문제는 좀 잘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어법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어휘로도 중요하지 않겠니? 이해됐지? 국적의 확인은 이제 거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업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왜? 돈이 들어가니까. 돈 앞에 장사 없으니까. 언제부터 끊겼지? 끊겨버렸네요. 어디부터 끊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국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의 행동을 예측할 때는 돈 되는 곳으로 가야 되지. 내가 돈을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한국에다가만 이제 일터를 잡아야 되느냐? 제조업 같은 경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럼 봐봐요. 모든 문장은 같은 논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같은 논지를 갖고 있지. 뭐와 관련돼 있어? 이 세계적 기업들이 본부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것은 과세제도다. 이것도 장소와 관련이 있는 거지. 그리고 버뮤다로 이동하지. 장소와 관련이 있지. 어디에 있니? 근데 그건 하나의 예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패스포트의 이제 출신지나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해서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런 애들 보고 어휘 문제로 내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죠? 네. 이동하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소유권이라는 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노키아는 핀란드 회사처럼 보이지만 미국인들이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야, 니네 회사가 핀란드에 있지. 근데 미국 거야. 이렇게 된 거죠. 미국 애들이 투자를 더 많이 했어. 니네 주주총회 하면은 니네 핀란드 대표 다 잘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럼 얘는 이제 빈칸 문제로 고른다. 그럼 어디가 좋겠어요? 사실 뭐 딱히 막 되게 난이도가 어렵거나 그런 애들은 없기 때문에 빈칸 문제로 내면 그것도 선생님이 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빈칸 문제로 내겠니? 정신 나갔니? 버뮤다로 옮겨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장소가 중요하진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긴 하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5번 문장 같은 걸 두고 한번 생각해봐. 얘는 문장 삽입으로 괜찮니? 얘가 빠지면 얘랑 논리적 갭이 생기니? 딱히 잘 모르겠지. 그럼 얘는 삽입 문제로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 갭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 얘를 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다 외워. 이런 뜻이에요. 외우지 못했어? 틀려.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야만 얘가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적을 잘 받는다는 거, 내가 좋은 대학교를 간다는 거,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혹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아갖고서는 사람들한테 정말 행복감도 주고 막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 무언가를 넣었을 때 일어나는 일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봐봐. 7번 문장 같은 경우 없다고 생각해봐. 어때 보여? 논리 갭이 생겨?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죠. 여기도 논리 갭이 없어요. 논리 갭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오너십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래 여기다가 뭐 그래 넣어볼 수는 있겠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해서 넣어드린 것 뿐이에요. 알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는 신경을 써가면서 문장을 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